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국제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한번 좀 분석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수요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외 수출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전에 김갑성 교수님하고 명령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 부분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또 ICT 융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가 이런 하드웨어 위주의 도시를 뛰어넘어서 사람이 좀 더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좀 더 충족시키는 도시를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의 경우에 우리가 간선교통망을 진화하고 또 모든 첨단 교통 시스템을 또 서로 연계하고 그에 따라서 또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렇다면은 아마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걷거나 땀을 흘리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oT 센서나 여러 가지 또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걷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주는 도시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걷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지만 또 걷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반작용이 있습니다. 인간 소외, 또 커뮤니티 파괴, 아까 먼저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또 커뮤니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도시 기능을 접목을 시켜야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를 접근하는 솔루션은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도시화율이 높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아마 솔루션을 접근할 것이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도시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쪽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그 신도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 분야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 글로벌 수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3억 인구가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96억 거의 100억에 가까이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그중에 특히 도시 수요를 유발하는 것은 도시화율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도시 인구가 40억 명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반면에 농촌이나 지방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아시아 지역 중에서 인도나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도시화시켰습니다. 전 세계 도시화율이 현재 54%, 아시아는 조금 못 미치는 48%입니다. 그 중에 이 3개국은 도시화가 한 32,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라들은 현재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도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2050년을 목표로 본다 그러면은 54% 도시화율이 6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런 3개국의 경우에도 앞으로 50% 초반대까지 도시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도의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인도 11억의 인구인데 한 17% 도시화가 되면은 한 2억에 가까운 인구가 도시로 몰려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기존 도시가 흡수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1억에 가까운 인구는 또 새로운 도시 건설 수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앞으로 8년 후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인도의 경우에는
분당 신도시 규모의 162배에 달하는 도시가 수요가 발생이 되고 미얀마 8배, 또 베트남은 17배 정도 되는 도시 수요가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난 40년간 516개 지구에 655제곱킬로미터의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하고 비교해 볼 때 인구가 비슷한 미얀마가 522km니까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 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시티 수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현재 쿠웨이트, 인도, 볼리비아, 베트남, 미얀마 이 5개국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MOA 또는 MOU를 체결하고 있고 나머지 밑에 3건도 바로 MOU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시 주택 수요에 비해서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쿠웨이트의 정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동 지역은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중동에도 많은 수요가 있고 또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남미 지역에도 이미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래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 건설 수요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신도시인데요. 1,800만 평 정도 되는 분당 신도시 3배 정도 규모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실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아마 내년 말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도의 경우인데 인도는 75만 평 규모 신도시로 몬바이 근처에 한 3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 지역뿐 아니라 인도 정부에서 또 몇 개 신도시를 더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를 출범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자라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인데요. 볼리비아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1,700만 평인데 민간 베이스로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MOU를 체결했고 미얀마도 지난주 제주에서 AIB 행사 시에 MOA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약 한 1조 달러 될 것이다라고 신용평가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 미국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유럽 그렇고 중국 경우에는 여기 이제 500개 아까 김가수 교수님 300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스마트 시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스마트를 지혜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혜 성시라고 해서 500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 사례 중에 그 스마트시티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나라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크게 우리나라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 중에 체감도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자전거, 또 쓰레기통, 가로등 이런 것들이 우선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기술보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홍보를 잘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적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3D로 해가지고 디지털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를 관리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80년대 이후부터 전국에 516개 655제곱킬로미터 2억 평입니다. 2억 평의 신도시를 개발했고 산업단지 1억 평을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최근까지 이렇게 규모가 또 대규모의 도시를 개발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도 2기 신도시를 아직도 개발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는 시즌2로 또 리모델링이 또 들어가야 되고 세종 행복도시 대규모 도시지만 현재 한 공정 55% 정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같은 이러한 최신 신도시 그야말로 뉴타운이지만 브랜뉴 신도시를 개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신도시로 유명했던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에 벌써 35년 전에 개발을 하고 그 이후로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현존하는 그런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현존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마트 시티는 과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 때는 하드웨어 위주로 이렇게 해왔고 2기 신도시인 동탄 1지구부터 UCT를 도입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UCT가 스마트 시티의 전신이 되고 또 기반 인프라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동탄 2지구 같은 데에서 이런 UCT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스마트 요소를 일부 도입해서 과도기적인 스마트 시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고도화해서 미래의 지능화된 스마트 시티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경쟁력은 이러한 신도시 건설 노하우, 또 최근에 또 현존하는 기술자, 엔지니어, 또 UCT, 그리고 ITS나 BIS, 대중교통 시스템, 이런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ICT 기술, 그리고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IoT 홈이나 가자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다소 우리가 좀 뒤쳐져 있지만은 아직은 이런 기술들은 다소간에 앞으로 다가올 기술이고 미래 기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간다면 한국형 스마트 시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H 추진형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조직을 확대했고 물리적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스마트 시티에 맞는 플랫폼으로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지해서 최근에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민간공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대중교통 플랫폼이나 주차 공유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ICT, 스마트홈 이런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민간과 지금 MOU를 체결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인큐베이팅 존을 내년에 또 착공할 계획이고 올해 하반기에 또 새로운 기술 공모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5개 지구의 특화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행복도시를 토탈 솔루션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용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체감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좀 더 체감도를 높이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스마트시티를 좀 고도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베드 조성을 전해봅니다. 계획 초기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 또는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을 또 실증하고 상용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 주체들이 그 도시에 입주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차 산업 인프라나 지능형 플랫폼 물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면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국정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가져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쿠웨이트나 인도처럼 정부가 G2G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수출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G2G 협력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국제무대에 내놓을 만한 그런 실증단지 그런 좀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해라도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서 새로운 그러한 무인 자동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급히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간단히 발표 마치겠습니다.